여기 억지로 한국으로 파견 오게 되었다는 영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이상하리만큼 뻔뻔한 한국인들의 모습에 학을 떼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한국인들만큼 남에게 피해 주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없을 텐데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탈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영국의 대형은행에서 근무 중이고 최근에는 아시아 자본에 대한 세계적인 영향력이 강해짐에 따라 은행 측에서는 아시아로의 대규모 파견 공지가 내려왔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파견 명령은 제게도 예외는 없었기에 저는 아시아에서도 꽤나 큰 자본이 돌고 있는 중국으로 파견을 가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중국 파견이 기대되기도 했는데요. 저희 은행에서의 중국 자본의 비율은 상당히 컸고 이건 중국이 꽤나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번 중국행은 아시아는 전부 가난한 국가라고 생각하던 제 편견을 깨부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에 저는 그렇게 기대한 채 중국으로 가게 됐죠. 그런데 저는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중국 측에서는 영국에서 파견 온 인력들에 대한 숙소를 전부 지원해주겠다고 했고 실제로 저희를 꽤 그럴듯한 외관을 가진 건물로 안내했는데요. 그런데 직접 들어간 숙소는 방 한 칸에 침대가 4개 딸린 심지어 화장실도 없는 숙소였거든요. 저희는 일동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는데 중국인 안내 직원은 자신들은 이런 한 칸짜리 방에서 6명 이상이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며 되려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그럴듯한 건물에 형편없는 내부의 숙소가 중국의 것만 번지르르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듯했고 저는 이때부터 중국은 매우 과대평가된 국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비를 들여서 다른 1인실 숙소에서 묵게 되었는데 시작부터 최악이었던 중국에서는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죠. 일단 중국인들은 자국을 엄청나게 치켜세워대기 바빴는데 아무래도 저는 중국의 치안 문제가 걱정돼서 같은 건물에서 살고 있는 중국인 동료 직원에게 이에 대해 물어보니 그녀는 다소 과할 정도로 호들갑을 떨어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녀는 중국인들은 워낙 시민의식이 좋아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을 뿐더러 애초에 중국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없어서 치안 및 범죄 걱정은 절대로 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러면서 중국에서 절도 사건 등의 범죄 등이 벌어진다면 그건 중국인 소행이 아닌 중국으로 일을 하러 온 한국인들의 짓이라고 말해왔는데요. 한국은 후진국이자 월급도 중국의 반도 못 버는 가난한 국가기에 한국인들은 중국으로 불법으로 오면서까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녀는 한국에는 엄청난 수의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기적이고 남의 것을 훔치기 좋아하는 한국인들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이제는 중국까지 망치고 있다며 매우 분개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습성은 태권도나 한복 같은 중국의 문화를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소리를 질러댔는데요. 저는 뜬금없이 한국을 비하하는 그녀의 태도에 몹시 당황했고 그녀 외에도 다른 중국인들은 하나같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매우 과민 반응하며 피해의식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기에 저는 그저 이들의 태도에 의문을 가질 뿐이었습니다. 제가 중국은행에서 직접 근무해본 바로는 오히려 중국이야말로 심각한 문맹률과 낮은 소득 수준을 보여서 중국인들 대부분은 통장도 없는 채로 생활하고 있기에 남이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심지어 중국에서 통장이 있다는 것은 곧 글자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에 어느 정도 상류층 취급을 받고 있기도 하죠. 그러한 중국 상류층들마저 은행에서 터무니없는 시민의식을 보여주며 난동을 피우곤 하기에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학을 떼버리고 말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은 이런 처참한 중국보다도 상황이 안 좋을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한국의 의외의 현실에 꽤나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이 나라 걱정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거든요. 저는 중국이 안전하다고 하는 중국인들의 말만 믿고 차 안에 가방을 두고 내리게 되었는데 다음날 확인해보니 제 차량의 창문이 박살나 있고 뒷좌석에 두었던 가방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도대체 이런 나라를 보고 어떻게 안전하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중국인들의 자국에 대한 발악에 가까운 자화자찬이 생각나서 기가 찰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걱정은 되지 않더군요. 중국 이곳저곳에는 CCTV가 없는 곳이 없었고 이 주차장에도 여러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기에 저는 별 무리 없이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중국 경찰은 제게 충격적인 말을 해오더군요.
이봐요. 중국에 있는 대부분의 CCTV는 가짜고 보나마나 범인은 찾을 수 없을 겁니다. 뭐 약간의 수고비를 준다면 당장 확인해 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포기하거나 아직 밀린 사건들이 많으니 1년 정도 기다리세요. 아니, 어떻게 경찰이 이렇게나 당당하게 뇌물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중국 경찰의 황당한 태도에 학을 뗐고 그렇게 상당 시간이나 실랑이를 벌인 후 결국 뇌물을 주고 새벽이 다 돼서야 주차장에 설치된 CCTV는 비용 문제로 인해 전부 모형으로 달아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차량들에 붙어있는 블랙박스도 전부 가짜 블랙박스였는데요. 중국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데 매우 가난하기까지 해서 이러한 가짜 방범 장치를 설치해두는 게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아무래도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열등감의 근원도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치안과 시민의식에 대한 동경과 질투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으로 파견 갔던 동료들은 하나같이 한국은 최고의 치안을 가진 선진국이라고 말해왔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당황스러운 감정도 잠시 저는 인해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경찰 조사를 마치고 새벽 늦게 집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주차장에 세워진 제 차 옆에 정체불명의 그림자가 보여서 접근해봤는데 중국인 동료 직원이 펌프를 이용해서 제 차에 기름을 빼가고 있었거든요. 안 그래도 차의 연비가 이상하리만큼 안 나오는 것 같아 이상하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녀가 새벽마다 제 차에 기름을 빼가서 그랬던 거였습니다. 중국이 최고라며 모기 핏대를 세우던 그녀가 앞장서서 다른 사람들을 등쳐먹고 있다니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져서 실소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응만을 보이더군요. 그래서 어쩌라고. 결과적으로는 네가 눈치챘고 나는 기름을 못 빼갔잖아. 중국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고 넌 외국인이니 돈이 많을 테니까 중국인들을 위해 나눠줄 필요가 있어. 저는 이 중국인을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고 느꼈고 그렇게 중국인 동료들과 중국 본사 측에 이 사실을 알릴 뿐이었습니다. 뭐 기대도 안 했지만 역시나 중국인들의 반응은 그래서? 아무튼 네가 피해본 건 없잖아.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였고 저는 그렇게 그녀에게 몇 번이고 기름을 더 털리고서야 학을 떼고 중국을 벗어나게 됐습니다. 마침 해외 파견 자리에 한국이 나왔기에 저는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한국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러나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약간의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중국인의 말대로 정말로 한국이 중국보다도 후진적인 나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저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한국행을 후회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공항 주차장에는 분명 차량 시동이 걸려 있는데 창문은 열려 있는 차들이 즐비해 있었고 주인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건 분명 절도범들에 의해 진작에 털렸거나 도난당한 차량이라고 확신했고 중국인들의 말이 맞았구나 싶어 겁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런 류의 절도 차량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문제는 한국에서는 공항에서마저 심지어 한두 대도 아닌 수많은 차량이 이런 상태를 보이고 있었기에 더욱 불안해졌죠. 하지만 아무래도 당분간은 다른 나라로의 파견 수요는 기대할 수 없었기에 저는 눈물을 머금고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첫인상과는 달리 한국은 꽤나 발전된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은행 측에서 제공하는 직원 숙소도 매우 인상 깊었는데 일단 중국과는 달리 한국의 모든 숙소는 1인 1실을 기본으로 할 뿐더러 최첨단의 시스템형 에어컨과 공기청정기까지 전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었죠. 중국인들은 코딱지만한 숙소에서도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없이 부채질로 삶을 연명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방심하긴 일렀습니다. 저는 중국에서와 같은 경험을 할까봐 매우 조심스러운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한 번은 직장에서 친해진 한국인 동료 예지 씨에게 제가 공항에서 봤던 의문의 차량들에 대해 물어보게 됐는데요. 그러자 예지 씨는 예상치도 못한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녀는 뜬금없이 폭소를 하기 시작하더니 이내 자신을 따라오라며 저를 어디론가 끌고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편의점 골목길에서 저는 공항에서 봤던 상태와 똑같은 도난 차량들을 수대나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편의점에서 나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너무나도 평온한 표정으로 자신의 도난 차량에 탑승했고 이들의 얼굴에서는 차량을 털린 데서 나오는 절망감과 당혹감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예지 씨는 이내 그 비밀을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차량 도둑 따위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잠시 짐을 옮기거나 화장실이나 편의점에 들를 때 자신의 차량에 시동을 켠 채로 창문이나 문까지 전부 열고 볼일을 보고 오곤 하죠. 기껏해야 10여 분 동안만 자리를 비울 건데 시동을 끄면 에어컨이나 히터도 전부 꺼지잖아요. 또한 공기순환의 목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고 가는 사람들도 있죠. 즉, 제가 공항에서 봤던 것은 그저 멀쩡한 차량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은 고작 5만 원짜리 가방을 훔쳐가려고 남이 차량의 창문까지 박살냈을 뿐더러 기름까지 몰래 빼갔는데 한국은 제발 자신의 차량을 털어가달라고 부탁을 하는 배짱 좋은 행위를 함에도 아무도 신경조차 안 쓰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치안이 좋은 나라면 자신의 물건이 도난당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살 수가 있단 말인가? 아무래도 이건 도무지 현실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인의 말대로 한국에는 CCTV가 많기 때문에 치안이 좋은 거라는 합리화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에는 정말 필수적인 길목을 제외한다면 CCTV가 거의 보이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에서는 골목에도 CCTV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마치 하나의 외계 생명체처럼 보일 정도였고, 저희 나라의 수도인 런던 또한 한국보다 훨씬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죠. 그러나 한국은 CCTV가 그리 많지도 않음에도 이러한 완벽한 치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수준 높은 시민의식 하나만으로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은 정말 수준 자체가 다른 나라이며 중국인들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아채고 길거리 이곳저곳을 과감하게 돌아다녔는데 한국은 저를 항상 놀래켜 주더라고요. 한국에는 무인 카페, 무인 편의점 등 다양한 무인 가게들이 즐비해 있었는데요. 이러한 무인 점포들은 하나같이 아무런 문제도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이건 중국과는 정말 비교조차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은 무인 점포에 CCTV가 덕지덕지 설치되어 있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털어가곤 하거든요. 저는 중국에서도 꽤나 부촌에 살았지만 저희 집 근처에 생긴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는 이틀 만에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냉동실까지 모조리 털려버렸거든요. 심지어 중국 무인 점포 측은 물건을 털어간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인쇄해서 가게 밖에 붙여놓기까지 했지만 문제는 절도에 가담한 중국인들이 100명이 넘어서 점포는 정체불명의 얼굴이 인쇄된 종이들로 가득 차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무인 점포에서마저 매너를 지키고 있었고, 심지어 무인 카페에서는 암묵적으로 1인 이름료를 주문하며 진정한 선진국의 시민의식이 뭔지를 직접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놀라운 모습도 잠시 저는 역시나 한국인들도 결국엔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느끼고 약간의 실망을 하게 됩니다. 언제 한 번은 예지 씨의 자가용을 얻어 타고 서울 근교로 나들이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저희는 잠시 허기를 달래기 위해 주차를 하고 식사를 하고 오게 되죠. 그런데 예지 씨는 웬 정체불명의 기계만 만지작대더니 이내 주차장 이용료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푼돈을 아끼기 위해 도망을 선택하는 한국인의 모습에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물론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면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중국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고 이건 영국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한국은 조금 다를 줄 알았거든요. 결국 저는 실망감에 한숨을 푹 내쉬며 예지 씨에게 왜 주차비를 내지 않고 도망가는 거냐는 울분 섞인 질문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예지 씨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 저를 쳐다보더니 자신은 진작에 주차비를 냈다고 말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녀가 중국인들처럼 우기기까지 하는 건가 싶어 어처구니가 없어졌는데요. 어떻게 제가 멀쩡히 두 눈을 뜨고 지켜봤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예지 씨는 이내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방금 전 주차장은 키오스크 센서로 운영되는 무인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작에 기계 조작을 통해 주차요금을 지불했죠. 이건 정말 믿기지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주차장마저 무인으로 유지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중국에서는 주차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주차 경비에게 수면제가 들어간 음료를 건네며 그가 자는 틈에 몰래 도망가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의 대부분의 유료 주차장에는 타이어를 펑크 낼 수 있는 도주방지 장애물까지 달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그러한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나 경비요원이 없어도 모두가 규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첨단 기술과 선진적인 시민의식은 저 같은 인프라 및 시민의식 후진국 출신의 사람이
감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경지에 이르렀던 거였고, 그렇게 저는 한국을 의심했다는 것에 극한의 부끄러움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곧 목적지인 화성에 도착했고, 수원 화성으로 가기 전에 근처를 둘러보기로 했는데, 이곳에 주차를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곳 주차장은 엄청나게 큰 규모를 자랑했음에도 요금을 받는 직원이나 주차를 도와주는 직원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저 주차장에는 웬 정체불명의 기계 한 대만 덜렁 놓여 있었죠.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벙찔 뿐이었는데 곧이어 한국의 놀라운 첨단 기술을 목격하고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일단 이곳 주차장에는 자동 유도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서 주차요원 대신 주차장의 빈자리를 파악하고 그러한 자리를 레이저로 쏴서 안내해주고 있었는데요. 또한 제가 어떻게 한국은 이런 최신 기술을 벌써 상용화까지 마칠 수 있냐며 놀라하는 반응을 보이자 예지 씨는 이건 별것도 아니라는 듯 이곳 주차장에는 자동 결제 시스템까지 구비되어 있다는 말까지 건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은 미리 입력한 정보를 통해 차에서 나갈 필요도 없이 주차비를 결제할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죠. 중국에는 이러한 대형 주차장에 십수명의 주차요원들이 떼거지로 안내를 하고 있고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려는 중국인 운전자들도 상당히 많아서 그야말로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늘 지옥 같은 난장판이 펼쳐져 있는 중국과는 달리 한국은 이러한 최첨단 기술과 놀라운 시민의식이 합쳐져서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천국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니 저는 이 나라가 너무도 대단하게 느껴져서 약간의 울컥하는 감정마저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든 것을 다 갖춘 단점 자체가 없는 나라가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현재 많은 동료들이 중국에서 더는 못 버티겠다며 퇴사까지 하며 중국을 탈출하고 있는 것에 반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동경하고 사랑에 빠져버리기까지 해서 이 나라에서의 정착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만약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저도 제 동료들처럼 꼼짝없이 백수신세를 면치 못했을 거라 생각하니 한국과의 인연이 더욱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